예,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평상시에 이제 얘기 못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대선주 공략법 있죠. 네, 어제 그 시소 이론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조금 보완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소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대선주가 여러분들 그냥 딱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는데 대선주에도 관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북주라고 하면 다 똑같은 대북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뭐 남북 경협주, 뭐 철도, 뭐 가스관, 그렇죠? 아니면 뭐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 옛날에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도로 깔아주는 이제 그런 테마주도 있었고, 농업 관련주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대북주들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선주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선주가 그 바이오주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런데 이 대선주에서 수익을 옳게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못 듣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잘 들어보시고 꼭 좋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유력 대권 후보와 잠재적 대권 후보 공략법의 차이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보혜항조 쓱 지나가면서 유시민 씨 쓱 하면서 지나갔는데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죠? 분명히 힌트를 드렸는데 뭐 아무튼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종목들 쭉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요. 네, 자 들어보세요. 오늘 디슈님도 어서 오세요.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금요일이라서 별로 안 들어오셨죠, 그죠? 네, 어제 저녁 방송하는데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어제 100명 이제 넘겼더라고요. 유튜브 저녁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100명 넘은 적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쪽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제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대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관심 가지시는 분들 도움되시라고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날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거든요. 꾸준하게 듣는 분들은 금요일날도 들어요. 그죠? 근데 그냥 좀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금요일날 많이 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리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최 부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잠깐 체크하고 종목들 얘기, 대선주 얘기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는 잘 보세요. 네. 오늘은 지수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한 5분 정도만 할게요. 제가 지수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실까봐 그 신경 못 쓰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정도에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정도면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서 급등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도 수익이 안 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수가 여기에서 수직으로 들어버리잖아요. 뭐 한 번 들었다가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확 급등하면 네, 여러분도 수익 안 납니다. 왜요? 코스피 지수가 수직으로 든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이런 대형주들이 나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계좌의 대부분이 이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이렇게 포트가 꾸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나실 거예요. 하지만 내 계좌에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비싸야 2만원짜리 이런 주식들, 중소형주, 대선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지수가 절대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테마주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를 잔뜩 들고 있으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분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왜요?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상승이 나와요.
지나친 상승이 나오면 누르는 게 정상이고 지나친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지수가 잘 보세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살짝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구덩이를 팠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어디에서 한번 꺾이냐면 여기 하락한 지점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보통 한번 꺾여요. 자, 거 보죠. 어디에요? 딱 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쌍바닥을 찍어놨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올라와요. 자, 메꿨죠, 그죠? 이걸 구덩이를 메꿨다고 표현하거든요. 구덩이를 다 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 구덩이에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밟아줍니다. 누르면서 다음엔 안 빠지려고. 이게 차트 보는 법의 기본이에요. 살짝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 살짝 떨어지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뭐 다음 주에 조금 누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개별주 특히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호재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이 최근에 여기에서 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죠? 네.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거래는 감소하는데 지수가 좀 올라오거든요. 급등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심리적 그 가격대가 1000포인트겠죠. 그죠? 989에서 끝났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다 메꾼 거예요. 그쵸? 여기는 이제 V자죠, 그죠? 바닥이. 아까 코스피는 쌍바닥인데요. 근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살짝 떨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살짝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공략하시면 돼요. 왜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조정이 올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 내시면 되고 살짝 눌러주면 좀 조절을 하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이래도 수익 낼 수 있고 저래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떨어지면 조정 오는 거 아닐까요? 5월달에 공매도 재개한다는데 우리 조정 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상상하고 그런 거 걱정하실 시간에 한 종목이라도 더 사세요. 아셨죠? 네,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으면 네, 2번 찍어주시고요.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왜 해드리냐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네. 걱정 많은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네. 걱정할 시간에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시는 분들이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수 얘기는 항상 하는 거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수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가 재밌죠, 그죠? 네.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써볼게요. 유력 대권 후보와 잠재적, 네.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네. 지지율이 낮은 대권 후보, 대선 후보.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워졌네요. 자, 그러니까 유력 대권 후보는 뭐냐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각 진영 있죠, 그죠? 우리 뭐 진보 보수라고 하는데 진보 쪽에 지금 여당이라는 표현 쓸게요. 네, 여당. 네. 그 다음에 야당이 있겠죠, 그죠? 네. 여당과 야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 한두 명. 네.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 한두 명 있겠죠, 그죠? 네. 그분들이 당연히 유력 대권 후보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엊그제 얘기했었지만 잠재적 대권 후보 잠룡이라고 부릅니다. 잠룡. 그래서 지지율이 낮으신 분들 보통 5% 미만이에요.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충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겠어요? 지금 이제 5%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여당 쪽에는 뭐 이재명 씨가 지금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이낙연 씨 지지율이 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 두 분이 있죠, 그죠? 그 뒤에 뭐 정세균 씨도 얘기 나오지만요. 근데 정세균 씨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요. 네. 야권에서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씨가 거의 독보적이죠, 그죠? 네. 이분을 야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일단 얘기할게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저는 주식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선주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네, 들어주시면 돼요.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당 야당의 이제 이런 이제 유력 대권 후보들이 있죠, 그죠? 뭐 안철수 씨 하나 넣을까요? 2대2로 맞춰보죠. 안철수 씨가 옛날처럼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은 맞춰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는요.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는 유력 대권 후보들 거 위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2018년 10월 달부터 대선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가장 먼저 급등한 게 누굴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2018년 10월 달에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급등한 게 누굴까요? 아시는 분? 누구였는 줄 아세요? 대선주를 잘하려면 과거를 잘 아셔야 돼요. 2018년부터 급등했거든요. 누굴까요? 반기문 씨는 아니에요. 반기문 씨는 2016년에 끝났어요. 기억 안 나시죠? 봐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유시민 씨입니다. 이낙연 씨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라고. 몰랐죠? 네, 유시민 씨였어요. 그 스타트 끄는 게 보혜양조예요. 네. 저분이 이제 여기 누구예요? 네. 아니 아름따라님 잘 쓰셨어요. 네. 유시민 씨가 조국 씨 편들다가 이제 좀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대선주들이 안 가는데 처음에는 유시민 씨께 제일 먼저 갔었어요. 그쵸? 긴가민가 하시죠? 그 뒤에 바로 따라간 게 이낙연 씨예요. 그때 보수 쪽은 거의 괴멸 상태였기 때문에 네. 유시민 씨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께 바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씨 거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홍정욱 씨 거 가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간 거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유시민 씨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대선 그 스케줄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당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잠재적 대권 후보 지지율이 낮으신 분들 거죠. 지지율이 낮은 이 대선 후보가 언제 가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내 경선이 임박했을 때. 당내 경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각 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해 가을까지 아닌가요? 네, 그때까지 정해야 돼요. 지금 4월 달이죠. 조금 있으면요. 각 당마다 원내대표, 당대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내 경선이 이제 벌어진다고요. 그 당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레이스를 펼친다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윤석열 씨냐, 이재명 씨냐, 뭐 안철수 씨냐 막 이러겠죠, 그죠? 그러다가 당내 각 당마다 이제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낮으신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그 사람들 관심이 이제 쏠리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직전부터요, 사실은 그 직전부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게 간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많이 가느냐? 아니요, 많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대권 후보 관련주들이 이재명 씨 뭐 동신건설이나 뭐 토탈소프트나 수산INT처럼 가지는 않습니다. 뭐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서현이나
아니면 덕성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꽤 괜찮은 수익을 줘요. 꽤 괜찮은 수익을 준다고요. 그럼 이 종목들이 언제 또 가느냐? 크게 보면은 당내 경선 임박했을 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갑니다. 애매할 때요. 자, 애매할 때가 뭐예요? 계절로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하신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여름에서 그 요즘엔 가을이 되게 짧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에서 그 가을 그 추워지는 그때 확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간절기라고 하죠. 네. 그런 간절기 같은 게 주식시장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막 LG전자 같은 게 이럴 때는 막 진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 대형주가 가고 나면 너무 많이 가서 과열되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형주가 가다가 대형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화요일 날부터 중소형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지 않듯이, 그죠? 잠깐 간절기가 있듯이 똑같아요.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기죠. 똑같습니다. 이낙연주나 아니면 뭐 이재명 씨, 그다음에 지금은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제일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죠? 이 두 분 관련주들이 지금 과열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넘어갈 때 살짝 간절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간절기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때 누가 가냐면 이 장룡급 대선주들이 급등합니다. 애매하니까 어차피 많이 못 가니까 적당히 상한가 한두 개, 두세 개 나오면서 쭉 끌어올리고 끝나요. 여기는 선발주자도 있고 후발주자도 있는데 후발주자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저기 3분짜리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있죠. 컵라면 중에 굉장히 작은 컵라면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 정도. 그러니까 금방 가고 금방 끝나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짝 움직이는데 아주 배고플 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기가 되는 거죠. 요긴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수익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그 시소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문자만 회원들 잘 들으세요. 들어보시면 시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왼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쪽에 가장 이제 무거운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누구예요? 이재명 씨죠. 네,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가장 큰 사람 현재. 그전에 여기 이낙연 씨였죠, 그죠? 이쪽에 이제 황교안 씨였고 지금 윤석열 씨로 바뀐 거예요. 이분이 둘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양강구도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시소에는 한 사람만 앉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정세균 씨가 잠룡급입니다. 위력 대권 후보는 현재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지지율로 보면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 홍종욱 씨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아니면 유승민 씨요? 이런 분들 지지율이 높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잠룡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지지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주로 공략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분 거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간절기 또는 틈새 시장 과도기 때는 요 잠룡급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쪽 것도 사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얘기했던 게 그거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을 정말로 대선주를 잘하고 싶으시면 되게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식을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중에서 한 사람 것만 찍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세균 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씨 거를 잔뜩 사놓는 거예요. 잔뜩 사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판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정세균 씨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긴 하겠지만 이재명 씨 거 대장주, 윤석열 씨 대장주만큼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 쓸데없이 그렇게 고집 부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쪽에다가 돈을 모시면 그러니까 몰빵이죠. 네. 몰아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골고루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옛날에 전문가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주식을 할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초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대장주를 찾아보면 열심히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이 옛날부터 이건 제가 잘했어요. 옛날부터.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가 그때는 이제 안철수 테마주였죠. 10년 전에는 그 전에 또 다른 분들 거 있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100개 있으면 이 중에 대장주를 찾아오라고 하면 번호까지 매겨서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갈 거고요. 그래서 쫙 번호를 매겨왔었어요 그때. 그러면 실제로 뭐 거의 다 맞았었어요. 근데 저도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제 우두머리급으로 보이는 거 이제 두세 개를 찾아온 거예요. 그죠? 종목을 추렸겠죠. 100개 중에 두세 개로. 추린 다음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런 실수예요. 이 중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초보 때. 하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목 놓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냐하면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두 개 다 사면 돼요. 문자 보내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네, 특히 우리 문자 보내는 분들. 네. 두 개 다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씩 두 개 사든지요. 아니면 3, 400씩 세 개 사면 되잖아요. 왜요? 어차피 갈 건데. 그쵸? 뭘 고민해요. 이 중에서 1, 2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그 쓸데없이 고민하냐 이거예요. 두 개 다 사면 되지. 두 개를 다 사면 되잖아요. 그쵸?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번 찍어보시라고 하니까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유튜브 쪽은 많이 찍으시는데 이쪽은 별로 안 찍으시네요. 왜요? 한두 개만 사고 싶으세요? 네. 아니에요. 종목을 한 개라도 더 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더 그러냐면 예전에 뭐예요? 유목민 비유 드렸죠? 유목민. 이 비유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를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장주가 두세 개가 있으면 그냥 다 사버리시면 돼요. 이 중에 뭘 살까? 뭐로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살까? 윤석열 거를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양강구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사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둘 다 사면 돼요. 왜냐면 왠 줄 아세요? 서로 밀당하면서 여기 오를 때 여기 내리고 그죠? 네, 여기 과열되면 어제 말씀드렸죠? 떨어지겠죠? 그때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한쪽이 쭉 갔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끝까지 떨어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올렸다가 누르고 이쪽은 또 적당히 올리다가 누르고 가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놓으면 날마다 수익인 거예요. 대선주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날마다 돌아가거든요. 오늘은 이재명, 내일은 윤석열, 그 다음날 이재명, 그 다음날 윤석열, 그 다음날 또 윤석열, 그리고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홍준표, 홍종욱, 정세균 씨 거 한 번씩 쭉쭉 가는 거예요. 오늘 테마주들이 얼마나 재밌게 움직였는 줄 아세요? 아침에는 9시 시작하자마자 아침에는 이재명, 순환매가 그렇게 돌더라고요. 아침에는 이재명, 오전에는 윤석열, 점심 이후에는 정세균, 끝날 때쯤 되니까 유시민, 보혜양조 상한가. 오늘 이런 식으로 갔어요. 순환매가 장중에 몇 바퀴를 돌다고요. 이재명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재명 아침엔 이재명, 오전에는 윤석열 씨 거 좀 가고 점심 이후로는 정세균 씨 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결론이 뭐냐면 이재명 씨 것도 사시고요. 윤석열 씨 것도 사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후발주자 위주로 사시고 거기에다가 이것만 다 사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좀 주셔가지고 정세균 씨 것도 하나 사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잠룡급 대선후보 것도 한두 개씩 사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날마다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쵸? 그러면 세력이랑 계좌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 부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면서요. 주식 잘하고 싶으시죠? 날마다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럼 세력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뭘요? 계좌를요. 뭘 고민하세요? 네. 그쵸?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를 사놓으시되 잠룡급 테마주도 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보너스로도 알려드리면 대선 테마주이면서 다른 재료가 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시공테크가 저게 이재명 테마주이면서 다른 재료가 있어요. 보혜양조 있죠? 저거 오늘 애국 테마주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유시민 테마주도 맞고 거기에 애국 테마주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모나미 저거는 저것도 애국 테마죠, 그죠? 근데 모나미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모나미는 별론 것 같아요. 그쵸? 보양조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갔어요. 테마주가 대선주이면서 애국 테마주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 막 이러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둘 다 지금 보시면은 과열된 걸 사시면 안 되고 바닥에 있는 후발주자 위주로 사시되 양강구도니까 시소 양쪽 끝에 있는 가장 무거운 분들 거 사놓으시고 요 후발주자 잠룡급 것도 사놓으시면 됩니다. 언제 간다고요 이게? 간절기 때. 간절기가 뭐냐면요 이런 개념도 돼요. 이재명 씨께 너무 과열됐을 때 개인들이 막 이재명 씨 테마주 못 사가지고만 안달이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 씨 테마주 가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씨 것도 과열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둘 다 과열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막 경쟁 붙어가지고 테마주들이 막 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과열이 됐겠죠. 세력은요. 세력은 매일 주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때 이제 잠룡급 테마주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재료가 마땅치 않을 때 언제겠어요? 지수가 막 끌어내리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지수가 막 갑자기 코스닥이 한 2, 3%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는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는 급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바닥에서 날마다 매집만 하고 있었던 정세균 테마주나 아니면 다른 사람 테마주들은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두루두루 이제 하신 상태에서 대선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아무 데서나 무료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공략하시기 때문에 힘만 드신 거예요. 네. 맞죠? 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제 보양조인데 상한가 같죠, 그죠? 제가 이거 어젠가 엊그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나가면서 슬쩍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기억하세요? 네. 오세훈 씨 것만 쳐다보지 말고 딴 것도 좀 보시라고 막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힌트 드렸어요. 힌트 드렸다고요. 어제 상한가 가기 전에 이게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세력들이 주로 쓰는 건데 상한가 가기 전에 음봉 하나 딱 때린 거예요. 아닌 척. 시초가 아침에 2% 띄워서 끝날 때는 마이너스 5%.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한 8% 정도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닌 척 해놓고는 상한가 가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재료가 두 개입니다. 유시민 그리고 애국 테마주. 일본에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있죠. 거기 해양 오염수 그거 이제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뭐 올라갔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종목들이 급등했으면 누가 가야 돼요? 사조 시푸드 같은 이제 이런 수산주들이 가야죠. 안 그런가요? 오늘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올라봤자 이 정도였어요. 한 9% 오르다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양조도 애국 테마주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격했을 때 일본 테마주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불매 운동한 게, 저도 옛날에 술 마실 때 되게 좋아했던 맥주인데 아사히 맥주 있죠. 그런 거. 네. 일본산 뭐 술 같은 거 이제 거의 이제 큰 타격을 받았었죠, 그죠? 네. 아, 참고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요즘에. 네. 옛날에요. 네. 한 10년 전에 되게 좋아했던 맥주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보양, 그러니까 일본 말로 술을 사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서 보양조가 잠깐 그 테마주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일본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애국 테마주 했던 적은 있는데, 보양조가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나온 적은 제 기억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게 상한가가 나오니까 이게 애국 테마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랬죠. 대선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뉴스를 절대로 믿지 마시라고. 100% 믿지 말라고 그러죠. 뉴스를 분석해 드릴게요. 보양조가 애국 테마주 때문에 급등했대요. 상한가 같대요.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공격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9년 7월 초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9년 6월 말쯤에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 있죠. 그쪽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그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쪽 공격할 것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7월 초에 발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양조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자고요. 7월 초에 그 얘기가 나왔고 8월 달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상한가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산수를 애용하자 그래서 보양조가 들었다 놨기는 했는데 한 15% 들다 말았어요. 이게 다예요. 거리 제일 많은 게 이거 아니겠어요? 들다 말았다니까요. 뭐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20% 아니에요? 상한가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애국 테마주라고요? 그때 우두머리는 모나미였어요. 모나미도 오늘 상한가 안 갔는데요. 근데 이게 애국 테마주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뉴스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유시민 씨 대선주로 처음 급등한 게 여기예요. 2019년, 2018년 10월달. 이게 스타트 끄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매수가 저기 바닥이 얼마였냐면 여기니까 800원대였어요. 800원 정도 있다가 한 두 달 만에 2,4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한 3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조국 전 장관 편들다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긴 했는데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현재 저희 방 보유 종목이고 맨 마지막에 추천 나왔을 때 매수 단가가 1,020원이에요. 네. 1,500원이니까 대충 50% 수익 나 있겠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회원들이 뭐 상한가 들어오니까 기존 회원들 이제 매수하신 종목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갖고 있잖아요. 애국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여기에서 간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자꾸 1번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네, 좀 귀찮으셔도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해를 하셨나 안 하셨나를 제가 확인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 못하셨으면 계속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뉴스를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 나온 것도 못 보셨겠구나. 잠깐만요. 찾아드릴게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보양주가 상한가 갔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기사 나온 거예요. 네. 보양주 상한가 하나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에 갔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네. 이거는 뭐냐면 대선주이면서 재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일본
그 재료가 두 개가 섞여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시공테크인데 요게 최근에 조용히 이렇게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쐈거든요. 이거는 재료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씨 관련주입니다. 원래 이재명씨 인맥주입니다. 그런데 시공테크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석영 클린 프로젝트라는 테마주가 있었어요. 그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시공테크하고 누리플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국보 디자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석영 클린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서울, 경기, 그죠? 네, 서울과 경기 그 주변에 뭐 그린벨트나 이런 쪽이었죠. 그쪽을 공원화 사업하는 이제 큰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SG 관련 그룹들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 뭐 공원 만드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때 우두머리가 시공테크였어요. 최근에 국보 디자인 또 가죠. 보수가 정권 저기 서울시장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대감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주 그런 거 막 가잖아요. 오늘도 많이 갔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시공테크인데 시공테크는 이재명 테마주이면서 오세훈 씨 수혜주도 되는 거죠. 두 개가 딱 붙으니까 상한가로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토탈스포츠나 수산AI한테도 좋지만 자꾸 후발주를 보라고 하시죠.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CS라는 게 있어요. 이 현상 나왔죠. 이재명 새로운 후속주입니다. 저렇게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죠, 그죠? 네. 저는 CS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상한가 한 3, 4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희도 이재명 테마주 매진 많이 해놨거든요. 앞으로 더 할 거고. CS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많이 가는 만큼 뒤에 후발주자들이 이걸 참고해서 똑같이 가거든요. 최대한 똑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집안에서 첫째가 제일 잘 돼야지 둘째, 셋째들도 뭐 잘 된다고 잘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테마주도 맨 먼저 가는 게 많이 가야 돼요. 이게 잘 돼야지 그 뒤에 가는 동생들도 잘 따라간다고요. 비유가 적절하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양조 저거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저거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게 지금 뭐냐면 정세균 씨과하고 보양조 저 유시민 씨 관련주라고 했죠. 저게 잠룡급 테마주들의 시작이에요. 저게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솔직히 유시민 씨가 대선 거기 나올 가능성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저 사람이 나올 수나 있겠나 싶은데 가요. 왜요? 세력들은 그냥 기대감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니까요. 가는 거예요 그냥. 낮에 우리 현우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새우글로벌 이게 지금 뭐 거래 정리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추천은 추천주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시공테크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거 홍준표 씨 관련주예요. 홍준표 씨 좋아하시는 분은 또 되게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이제 분인데 이분 테마주입니다. 이게 작년 9월달에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홍준표 씨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요? 아니에요. 그때 상한가 가고 나서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상한가 간 이유. 홍준표 씨가 지금 무소속 저기 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 그죠?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기대감. 복당했다도 아니고 복당 기대감. 대선 테마주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올라갑니다. 다 기대감 이걸로 갑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 그리고 내려오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홍준표 씨가 다음에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맞죠? 근데 간다니까요. 네. 많이 가요.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방송 하는데 월요일날 제가 실컷 보여드릴게요. 10년 전에 손학규, 김문수, 김두관 씨도 갔고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네? 엄청난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 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언제요? 당내 경선이 시작될 때쯤에 그 준비를 할 때쯤부터 테마주들이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다음 것도 월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당내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끝날 때쯤 되면 뭐가 갈까요? 대선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습니다.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불을 뿜습니다. 불. 여러분들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식으로 쏩니다. 정책주들이요. 본격적으로 쏩니다. 그때부터. 대선 경선 진행될 때부터 보통 가더라고요. 많이 가요 그때부터. 지금 드는 거는 그냥 몸 푸는 거예요. 그때는 상한가를 꽂으면서 거칠게 갑니다. 이해되시죠? 정책주가 본격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윤석열 씨 테마주가 양강구도로 가니까 그쪽 테마주들을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매집을 하시고, 그죠? 윤석열 씨 테마주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씨는 인맥주는 많이 갔는데 정책주는 아직 별로 안 갔어요. 네, 그쪽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후발주자라기보다 그 잠재적 대권 후보, 잠룡들 그 대선주 중에 정세균 씨께 지금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KPTU 많이 올라왔죠. K탐 리츠 계속 올라가죠.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 뒤에 기산텔레콤 저도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살짝 올리죠. 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게 있다고요. 알루코는 솔직히 좀 그래요. 뭐 차트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좀 그래요. 네. 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 건 가장 먼저 갔었던 수산중공업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룡들 이제 관련주들도 급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양조 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이제 크게 급등하니까 KN에 홍종욱주 관련주가 있던 분들이 여기서 투매했거든요. 윤석열 씨가 등장해서 올라가니까 테마주들이 급락하더라고요. 이분들 실수하신 거예요. 대선 주력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올라와서 자리 잡고 또 슬슬 올리고 있죠. 네.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양주가 기존에 한데 보유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추천 나간 게 1,000원이었고요. 50% 수익이고 월요일날 좀 급등하면 잘 이제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아까 그 KNN 얘기해드렸죠. 이게 홍종욱 관련주인데 디지털 조선이 홍종욱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저희 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홍종욱 관련주가 맞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3월 달부터. 이게 처음에 추천한 건 언제냐면 2월 달 여기 바닥에서 추천했어요. 2,800원 정도에서. 이때 제가 추천할 때 뭐였냐면 홍종욱 관련주로 추천했습니다.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근데 3월 달에 여기서 다시 추천했거든요. 여기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구나. 여기 3,000원 정도에서 추천했었어요. 이 정도에서. 이때 3월 말쯤에. 네. 이때 뭘로 추천했을까요? 윤석열로 추천했어요. 맞죠, 그죠? 네. 이건 뭐라고요? 윤석열로 갔어요. 홍종욱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씨 사표 쓰면서부터 뭘로 왔어요? 윤석열 관련주로 바뀐 거예요. 디지털 조선이 뭐 하는 회사예요? 조선일보 보수 언론이잖아요.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건 얘기하기 좀 그렇고 보수 언론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여권입니까? 야권입니까? 대충 눈치채셨죠? 그래서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싹 다 팔았어요. 2,800원부터 사서 4,000원대 다 팔았으니까 수익이 한 50% 넘습니다. 50%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잘 팔고 나왔어요. 딴 데로 갔어요. 팔아서 어디로 갔냐고요? 이재명 테마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씨 거 팔아서 이재명 테마주로 가고 있다고요. 윤석열 씨 테마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홍종욱 관련주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바뀐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이거는 매수를 언제 했냐면요. 3월 29일날 3월 말일날 추천했어요. 어디냐면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2,500원 전후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3,500원
뭐 3,300원, 400, 500원 여기서 다 팔았다 보시면 돼요. 수익이 얼마였겠어요? 40%? 전후였겠죠, 그죠? 네. 끝난 건 아닌데 다 팔아버렸어요. 왜요? 저기 저점 대비 따지면 거의 2배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매수한 걸로 따지면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그죠? 수익을 40% 손을 냈지만 그건 우리 매수가 기준이고요. 저기 바닥 대비 따지면 대충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팔아버리고 나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립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이런 게 뭐로 나갔냐면 수익으로 나갔어요. 수익 추천주로 지금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윤석열 시테마주였고요, 그죠? 이재명 시테마주가 지금 또 가고 있고, 거기에 잠룡급 테마주들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가고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시공테크나 보양조처럼 대선주이면서 우리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아까 내 힌트 드렸어요. 문자번 회원들한테 우리만의 그 사인 있잖아요, 그죠? 네. 대선주이면서 윤석열 테마주나 이재명 테마주이면서 다른 재료가 또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거 안 사보고 싶으세요? 네. 그런 거 공유 안 해보고 싶으세요? 네. 있다니까요. 많아요. 네. 아까 디지털 조선도 보여드렸지만 재료 바뀐 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서 수익 냈잖아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시겠죠, 그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하거든요.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는데, 공개 방송할 때만 특별하게 그 이벤트 합니다. 가격 할인 그 기간 연장 그 이벤트를 하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네. 기간 연장 이벤트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결제하시면 그거에 맞게 서비스 기간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비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라이브 회원도 1년 결제하시면 한 달에 한 60만 원꼴밖에 안 돼요. 단톡방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죠? 네. 아무튼 금요일이라서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했습니다. 뭐냐면 그 대선주, 정책주, 그 다음에 잠룡급 관련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은 그래요. 이게 1시간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요. 공개 방송이 뭐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서도 이제 무료로 방송창을 열어서 하고 있고요. 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니까 그때 꼭 참여해서 들으시고, 회원가입하려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돌멩이님. 네, 맞아요. 네. 네, 지난번에는 공개방송할 때 지수 많이 올라왔어요.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네. 맞죠, 그죠? 맞아요. 콤플렉스 탈출해야죠. 네. 자, 주말 동안에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네. 아무튼 주말 동안에 뭐 내일은 비 안 온다고 하죠, 그죠? 네, 아무튼 주말 봄나들이 잘 다녀오시고 주말 동안에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경험이 그겁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맞죠, 그죠? 네,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세요. 네. 그리고 이제 9시 5분부터 우리 황 소장님 이제 또 그 방송을 또 진행하시니까요. 참여하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들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소장님이 되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엘리트세요. 네, 진짜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신데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요. 아무튼 스펙이 대단하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허락을 안 맡아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스펙이 정말 대단하세요. 네. 대기업 이사님 출신이거든요. 네, 스펙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니까 제 방송 끝나고 나면 꼭 우리 황 소장님 방송 들으시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아무튼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